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이슈와이드 함께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산주까지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추세, 거기다 관심까지도 글로벌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북한을 한번 키워드로 잡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 정서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일부는 러시아에 가 있다라는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해당 이슈가 지금 국내 방산주에는 좀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파병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어저께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중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때랑은 또 다르게 북한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또 민감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런 연결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국내의 방산주들이 들썩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좀 더 대립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최근 들어서 또 나온 부분이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초반보다도 지금 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을 종목의 움직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방산 위주로의 흐름들이 나왔던 거와 별개로 지금은 중소형단 방산주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돼서 좋은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무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별개의 상황이긴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나올수록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은 더욱더 들썩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주요국들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로 우리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방산주의 주목도를 조금 더 크게 두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일단 K방산이 K팝, K방산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을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저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게 기사에 매일같이 수주 소식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방산을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 미국이냐 아니면 유럽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래를 좀 잡고 저희가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하반기 이후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미국은 아직까지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좀 전무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우리가 수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오기만 하지 그거를 내보내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LIG 넥스원의 비공이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일단 조금은 사이드적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봐야 되는 시장은 지금은 현재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 그쪽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럽 쪽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독일에서 수입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 쪽에 이제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 상황이거나 하면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엔진을 쓰다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중동 쪽에 수출길이 또 열렸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아예 배제하고 보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주를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유럽 쪽과 오히려 중동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이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유럽과 중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미국 쪽도 물론 배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럽과 중동 쪽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선 자체가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지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방산주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별로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산주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다라고 가장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방향성이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좀 당선 후보별로 시나리오를 분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방산주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중국 견제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고 있는데 살짝 딥하게 들어가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단 안보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이 안 된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도생을 하려면 방위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각자 나라들마다 보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한데 공급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는 나라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리스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방산 쪽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정의 측면들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 이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려져 있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대선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과연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승기를 잡을 후보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면서 이슈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도 넓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K방산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감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한 만큼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 더불어서 이 밸류 부담감 과연 어떻게 지켜봐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방산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땐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더욱더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3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2024년에는 200억 달러가 수출이 될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나라에서 10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 2027년 기점으로 4위까지는 우리가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좀 밝힌 만큼 그런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러우 전쟁 장기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수출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쟁이 혹시라도 끝나면 방산주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와는 저는 또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액을 2025년 기준으로 국방비 예산액을 최대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출길은 더욱더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눌림이 왔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렇게 각 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떴던 게 방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동맹국들에게 있어서 방위비를 좀 증대를 시킬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묶지 말고 그래도 점점 더 방위비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 자체는 좀 매수세가 가능한 모습 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산주 하면은 가장 또 꼽히는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장에 또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 방산주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가가 아닐까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접근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근데 좀 분할 매수를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예 배제할 수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에서 가는 종목만 더 가는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제 모멘텀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더 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모멘텀과 재료 거기다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가장 안심하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방산 쪽이 될 가능성. 하지만 이미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 비중을 세분하게 나눠서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무언가 방산으로 수익을 내야 돼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시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의 탄력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앞으로 계속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 관련된 무기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2025년과 6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 쪽에 이제 인도 그런 부분들 수출 잔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고 또 새로운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해서 하나오션이 다른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좀 금전을 대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적에 이번에 혹시라도 반영이 되었을 때 아니면 4분기 때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나 반응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를 저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는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봤을 때는 방산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자체를 좀 염두를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만약에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은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중동 전쟁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동 전쟁 더불어서 러우 전쟁까지 해서 뭐 긴장감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들썩이고 있고 신문 일면까지도 들썩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마냥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새로운 측면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은 향후 방산주를 바라볼 때는 좀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실적의 키워드에 무게감을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실적 시즌에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업들이 시장의 만족치를 부합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을 해줄 거고,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방산 쪽은 계절성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좀 성수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계속해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너무 뭐 이렇게 좀 신기하게 또 미국의 ETF 출시 이런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산이라는 이 산업 자체는 지금 신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위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로봇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되면서, 물론 그 기조 아래는 AI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뉴스화가 되다 보면 방산이 더욱더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로봇들도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기대감도 같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의 기반이 되고,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 자원도 많이 투자가 되지만 이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회수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돌아올 거고 실적의 무게감을 항상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대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섹터가 방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세에 가장 맞춘 쪽이 방산이고, 이 시기가 또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에 또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산주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방산의 키워드는 실적 자체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방산 쪽에서는 호재성 이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대해서도 ETF까지 함께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호실적 방산만큼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도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도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잖아요. 뭐 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섹터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세부 섹터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될지가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략 아이디어를 조금 나눠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저께 시장에서 또 방산 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청궁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청궁2가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봤을 때 청궁2가 가장 부합한 무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물량 자체가 없어서 청궁이라든지 다른 무기들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청궁 관련된 부품사들이 어저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마다 단기 변동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한일
단조라는 기업, 그리고 뭐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천군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꽤 긴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방산주들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천궁2를 기점으로 해서 부품주 단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주 안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빅3로 불리고 있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생각을 해봤더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를 둬야 될 종목을 제가 안 물어봤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이슈를 둬야 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래서 앞서서 천궁2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산화는 정말 이제 방산 쪽에서는 수출길이 더 크게 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엔 K2 전차 그리고 천궁2 여러 가지 종목들과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라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고객사, 메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1,051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수주 잔고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세 기업들이 지금 뭐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수주도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여러 지금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마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좀 시원하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121선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그런 전환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또 이번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만큼 좀 더 변동성을 위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코츠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2 전차, 천궁2 낙수 효과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121선 저항을 돌파했다. 이 부분이 좀 전환 시그널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올 전망이니까 코츠 테크놀로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